안녕하십니까. 세김성형외과 윤태호 원장입니다. 요거 하나만 잘 하면은 N년 정도 젊어 보일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왔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다 할 수 있는 눈밑지방 재배치 같은 거, 중년분들이 많이 하시는 뭐 상안검, 눈썹 거상, 하안검 이런 수술들이 이제 보통 눈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젊어지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죠. 먼저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눈 밑에 이제 안구를 받치고 있는 눈밑 지방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앞에 가리고 있는 막 같은 것들이 약해지면서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요 눈 밑에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것처럼 모양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래쪽은 더욱더 꺼져 보이고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크서클도 얘기하자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고, 피부의 뭐 착색이라든지 아니면 혈관의 비침이라든지 그런 원인에 의한 그늘짐이라든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다크서클이 생기는 건데, 그 원인 중에서 구조적인 걸로 생기는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게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죠. 눈밑지방 재배치는 젊을 때 많이 해요. 눈 밑을 형성하는 거는 바깥에 있는 커버는 피부고 안쪽은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크게 나눠서 이제 지방이 모양이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도 이런 식으로 처지기 때문에 지방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피부가 이렇게 헐렁헐렁 한다든지 처져 있으면 별로 효과를 보기 힘드니까 오히려. 그래서 중년이 넘어가면 좀 오히려 하기 힘들거든요. 피부에 탄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지방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빛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기에 적절한 환자가 되는 거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 나오게 하고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디를 절개를 해서 이 눈 안쪽 결막으로 들어가서 겉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눈 안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방을 수술을 하는 게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고. 흉터가 남지 않는 수술이네요. 그쵸. 절개를 안 하니까 흉이 없고 회복기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그리고 수술 시간도 짧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는 거고요. 보통 장점을 말하라고 할 때는 절개하는 방식하고 비교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절개를 하는 뭐 하안검과 비교를 했을 때 장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안검 같은 경우는 수술을 못 할 수 있는 환자분도 많이 있지만 이제 제한 사항이 별로 크지 않다. 웬만한 환자들은 다 수술할 수 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쌍꺼풀 수술하면 쌍꺼풀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 같은 거에 이제 좋아지는 정도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눈밑지방의 양이라든지 뼈의 모양이라든지 도자기처럼 완전히 평평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줘도 좀 들어가 보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 사람이, 물론 이제 개선은 되지만 개선되는 정도가 다 다르다. 그런 점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지방이 튀어나온 정도가 애초에 정도가 약해서 그런 경우, 뼈의 모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되게 강한 경우는 좀 부족하니까, 그럴 때는 지방 이식이나 이런 걸 좀 같이 해줘야 되는 경우.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회복기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약간 노란멍 정도 남는 정도. 하안검은 절개를 한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절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피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절개를 하는 거니까, 처진 피부를 제거를 하고 늘어져 있는 근육들을 올려주면서 그 안에 있는 지방들은 또 재배치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하안검 수술이죠. 겉으로 절개를 하면 하안검이고, 절개가 없으면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다. 뭐 그렇게 차이를 두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우리 몸에서는 가장 얇은 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은 잘 보이지는 않아요. 워낙 얇은 피부이다 보니까. 눈 위가 처졌을 때는 하안검을 할까 눈썹 거상을 할까 고를 수 있잖아요. 근데 중년 이상에서 이제 눈 밑이 처졌을 때는 다른 대안은 없어. 하안검밖에. 그래서 무조건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하안검 수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케이스는 아무래도 이제 하안검 수술은 여러 번 수술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닥 많이 처지지 않았을 때 미뤘다가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르고 뭐 이렇게 하기는 힘든 부위예요. 여기는 얇은 부위고 여러 번 수술하면 더 흉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 수술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눈 밑이 뒤집어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하안검 수술할 때는. 살면서 한 번 정도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살면서 한 번 한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엄청 심하게 이렇게 탄력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은 40대에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개선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흉이 많이 안 생겨서 나중에 또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주름은 제거를 할 수 있어요. 눈 밑이 아주 막 힘이 너무 없지 않는 이상은, 힘이 없으면은 뒤집어지지 않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서 힘들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아예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어려우니까 뒤집어질 염려가 좀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안검 수술할 때 좀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이죠. 수술을 한 40분 정도 하면 되고요. 이것도 쌍꺼풀이 아니니까 그 쌍꺼풀보다는 조금 덜 붓는다, 느낌상. 이 아래쪽에 부으니까 붓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안검 수술은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피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좀 가만히 있어주고, 이 과도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눈썹 거상은 눈썹 밑에 피부를 근육 제거해서 쌍꺼풀 위에 덮여있는 살이 올라가도록 하는 게 이제 눈썹 거상이니까, 눈두덩이가 이제 답답해 보이는 사람들, 눈두덩이가 덮여있는 사람들, 눈 위가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상안검 같은 거 많이 했지만 요즘은 눈썹 거상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 큐에 많은 효과를 보겠다, 이런 게 옛날식이었다면, 요즘은 좀 더 자연스럽게 눈 처짐을 수술했지만 티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중년에서 많이 하는데, 옛날 쌍꺼풀의 모양을 보이도록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처질 때 이 바깥쪽도 많이 처지기 때문에 눈썹 거상 받기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눈 안에서 상안검을 해가지고는 이 바깥쪽까지 같이 올라가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눈썹 거상이 훨씬 좋고, 자연스럽게 눈 처짐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두툼한데 쌍꺼풀은 덮여 있고, 쌍꺼풀을 올리면은 되게 이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럴 때 눈썹 거상을 하면 상당히 이제 눈이 가벼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눈썹 위로 절개하는 방식은 잘 하지는 않고요. 흉이 남기 때문에 눈썹하고 딱 맞아야지 흉이 적게 보이는데, 눈썹 위쪽에다가 하면 텐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흉이 더 많이 생기는 거고요. 눈썹 밑에 대부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흉을 잘 숨기면 흉이 튀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1년 지났을 때도 색깔이 약간 보이는 경우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눈썹하고 잘 맞으면 잘 안 보여요. 장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눈 모양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 눈두덩 위에 처짐이 없어지면 되게 눈의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아질 수 있고, 어깨 결림 뭐 이런 것까지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눈이 여기가 덮여 있으면 계속 힘이 들어가고, 심하면 여기가 짓무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없앨 수 있으니까 좋고,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눈썹 거상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얼굴에 이제 크게 흉이 남게 되는 거니까 흉을 최대한 잘 안 보이도록 수술을 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고 하면은 피부가 이제 얇아지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수술 자국이 그렇게 잘 남지가 않거든요. 수술 시간은 한 30-40분 정도 걸리고요. 회복 기간도 이것도 눈두덩만 살짝 붓는 거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보다는 눈이 많이 붓지는 않아요. 회복 기간이 쌍꺼풀보다 좀 빠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안검 수술은 쌍꺼풀이 있는 사람에서도 할 수 있고 없는 사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이제 컨셉은 하안검 수술은 눈에 처짐이 있을 때 하는 수술이다,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쌍꺼풀이 아예 없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눈이 처져 있을 때는 일단은 쌍꺼풀이 있는 게 좋거든요. 쌍꺼풀로 어느 정도 피부를 접어줘야 이 눈썹 거상이나 이런 거에서 피부를 절제하는 양을 또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쌍꺼풀만 하긴 좀 아쉬우니까 피부도 살짝 이제 제거해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안검 수술할 때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를 하면 옴팡눈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피부를 그렇게 많이 제거하진 않아요. 상안검 할 때 요즘. 구체적으로 몇 살 이상 분들이 조금 많이 하시나요? 보통 뭐 40세 이상, 45세 이상 뭐 그 정도? 장점은 다른 수술을 할 수 없을 때 눈썹 거상 했을 때 눈 모양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상안검으로 눈동자도 더 보이고 쌍꺼풀도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만족감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니까 쌍꺼풀도 만들면서 피부 처짐도 개선할 수 있는 상안검을 할 수밖에 없죠. 쌍꺼풀을 하면서 피부 제거한다는 것 자체는 쌍꺼풀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쌍꺼풀은 얇은 살에서 접히는 건데 피부를 제거를 하면서 쌍꺼풀을 만들면 위에 있는 두꺼운 살이 내려오는 거라서 쌍꺼풀이 완전히 이제 자연 쌍꺼풀 같은 그런 느낌은 뭐 100% 나오기 힘든 거고 상안검은 무조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수술한 쌍꺼풀 느낌은 좀 있어요. 수술 시간 한 30분 정도면 되고요. 회복 기간은 쌍꺼풀이니까 큰 붓기는 한 일주일 보고 잔붓기는 한 2, 3개월 정도 보면. 눈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져요. 가장 먼저 나이 듦이 나타나는 부분도 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쌍꺼풀을 조금 올린다든지 더 심해지면 피부를 조금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처진 피부를 없애고 어두워 보이는 부분을 좀 밝게 보이게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색임성형외과 윤태호 원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